예,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문사나 운용사에서 직접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매니저들의 시각으로 장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레오 투자자문 최창하 상무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1900선을 코스피가 지금 내주었는데요. 예, 이후에 저점은 좀 어디서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하락 혹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1900포인트가 이제 깨졌는데요. 네. 사실 이제 오늘 1900포인트가 깨지기 직전까지 시장에서는 1900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두는 것이 이제 시장 평균 PBR이 1배 수준을 깨는 경우가 극히 적었고, 또 위기 상황에서도 PBR 1배 수준을 어느 정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저도 그런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거 PBR 1배 수준에 있을 때와 지금의 PBR 1배 수준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BR이 같이 봐야 될 ROE 지표를 동일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ROE 수준이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반기 내내 한 5월까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글로벌 그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작년 4Q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국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물론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못 올랐지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줄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 PBR 1배 수준의 신뢰도가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렴한 구간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1900이 자산 가치 한 배인 PBR 한 배 수준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1900이 깨졌고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수 때 1890, 80선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매수 구간이라고 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네. 일단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도 관점에서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PBR 한 배가 1900포인트냐 아니면 그 밑에 1800 후반대냐라는 것들은 크게 중요한 지금 현재의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BR이 굉장히 낮은 밴드 수준에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들에 관점을 두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못하고 편입 비중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저희 노리는 가운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것인데 이제 하락한 이후에 반등할 때 지수 성격에 시장의 성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늘 고민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나고 바닥을 가치로 봤을 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단기적인 심리나 변동성 수급 요인들은 장을 생각보다 위아래로 더 흔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PBR 가치나 이렇게 봤을 때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팔타임은 늦었다고 하는 게 좋은 조언인가 걱정도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면 매수 시기를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저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좀 공포를 극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펀더멘탈하게 밸류에이션이 가장 공포를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지침이 됩니다. 네. 이럴 때 특히나 이제 북밸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제 매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가 심해질 때는 이제 그 밑으로 오버솔드 되는, 그러니까 좀 과매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너무나 낙관할 때는 오버슈팅 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오버솔드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달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뭐 이제 대형주나 이제 뭐 이분적으로 뭐 대형주 혹은 뭐 중소형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볼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낙폭과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금의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제 반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와 더불어 얼마만큼의 선 조정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순차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선 조정된 기업들 또 선정된 그 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낙폭과대라는 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기간 조정을 얼마나 먼저 받았느냐라는 것은 그동안에 쏠려 있었던 쏠림의 수급적인 요인의 그 완화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싼 구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고 그것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는 낙폭과대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형주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눌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형주보다 이제 다시 중소형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런 부분보다는 그동안 먼저 떨어졌던 낙폭과대 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폭과대라고 하면 주로 그게 또 대형주들이 주 아닌가요? 뭐 소재주나 뭐 이런 것들 화학주나? 예,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이분적으로 보는 네. 것들을 좀 좀 균형 있게 가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시기가 지금인데요. 네. 이제 대형주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딱이 집어서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낙폭이 과대하고 소외되었던 이유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순차적으로 이제 내수주들이 먼저 조정을 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하게 되면서 IT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선 조정 봤던 것들 중에서 고점 대비 혹은 밸류에이션 상단에서 하단까지 얼마큼 떨어지는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견조하게 유지되었던 대형주들도 낙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분적으로 대형주가 낙폭이 컸다 혹은 중소형주기 낙폭이 적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된 감각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수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또 좀 반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ETF 상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도 그렇고요. 뭐 운용 자문사도 굉장히 ETF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다양한 ETF 상품을 활용해서 이런 변동성 구간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ETF가 이제 낙폭이 컸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레버리지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지수의 반등폭이 얼만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덱스 펀드들이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타일 펀드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수의 폭이 진폭이 굉장히 박스권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수의 진폭이 앞으로 커질 것이냐라는 것들을 또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화랑이 되고 굉장히 폭이 커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당분간 단기적으로 한두 달간의 그 지수의 밴드 폭은 그다지 높은 수준의 박스가 예상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인덱스를 지향하는 ETF의 성과는 그다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을 좀 다소 낮춘 상태에서 액티브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무슨 트레이딩이요? 이게 좀 역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평상시에 쓰는 이제 용어지만 일반인 듣기에는 뭐 잘 못 듣는 용어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상무님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워낙에 또 유명하시고 그러니까 보니까는 제가 생각했었던 아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나마 좀 고견을 좀 그 말씀은 자동차가 이제 삼성전자 이후에 대안주로서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1순위 주자다 이런 생각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두 가지 역시 이제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옌이 지금 102엔까지 찍고 나서 95는 5엔도 깨졌었는데, 그러면 이 환율의 하락 폭이 이제 옌이 절상으로 돌아가는 게 다시 구조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라는 예.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의 대안은 포트폴리오 전략상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옌의 트렌드가 옌의 추세가 95엔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이 가능하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현대 자동차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옌의 변동 혹은 이제 삼성전자 어떤 대안주라고 그러면 기간을 좀 짧게 잡고 또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환율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업종은 이 N에 달려 있다. 맞습니다. 예. 누군 물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다들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게 된 배경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FOMC의 이제와 함께 이제 Q3에 대한 종결 혹은 이제 긴축을 하는 그런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입니다. 그럼 출구 전략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이제 경제가 많이 올라왔다. 혹은 FOMC에서 지금 전제로 했던 고용의 6.5%, 인플레이 2.5%라는 어떤 기준치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많은 부분의 경제 지표가 좋아졌지만 향후에 나올 지표들, 곧 이제 5월과 6월 지표들이 7월과 8월에 발표가 될 텐데 이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때 좀 더 논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시캐스트의 영향으로 다소 슬로해질 수 있다.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다. 좀 네.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FOMC 의원들이나 거시정책 일반자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 예정된 FOMC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다소 이 충격들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립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이렇게 완화하려는, 줄다리기 하려는 노력들이 있겠죠. 어려운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전략 짧게만 좀 어떻게 지금 상황에 하면 좋을지 마무리 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이제 준비한 좀 자료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의 시장의 이제 하락은 간략하게만 예, 부탁합니다. 다소 예측이 네. 됐던 겁니다. Q1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Q2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하락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주가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Q3가 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 모두 해외 펀드 플로우들이 다 나갔게 됐고요. 주식에서와 채권에 모두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이 가장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 따라서 공포를 느낄 것이 아니라 낙폭과대한 것들의 저렴한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임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켓 인사이드 레오 투자자문 최창하 상무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